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2023, 오늘은 2023 행정법 포럼 이렇게 문을 열게 됐는데요. 매년 다양한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행정법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응하는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변화와 혁신의 미래, 행정법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요소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아이디어,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 행정법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있고 행정법, 공법 관련 8개 학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3 행정법 포럼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렇게 행정법을 연구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미래 사회를 보다 올바르게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는 멋진 자리가 되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준비해 주신 이완규 법제처장님께서 오늘 부득이하게 국회 일정으로 거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말씀으로 개회사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영상 통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행정법 포럼은 공법의 학술적, 실무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2019년 행정법 학자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벌써 5회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 행정법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어 행정법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제 미래 발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박윤흔 전 대구대학교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준비 단계부터 행정법 포럼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토지공법학회 석종현 회장님, 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최철호 회장님, 한국국가법학회 조성규 회장님, 한국비교공법학회 이기춘 회장님, 한국환경법학회 소병천 회장님, 한국공법학회 조소영 회장님, 행정법 이론 실무학회 김대인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3 행정법 포럼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 기술 환경 속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행정법 영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공지능의 발달 등 기술 환경의 변화는 행정 영역에서 자동적 처분의 구성 요건 및 법적 효력 문제와 같은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행정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쏠림 현상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의식은 역설적으로 지방자치 분야의 자치법권 강화 노력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등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법제 영역에서 기존의 법질서와 선례를 재검토하여 법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법제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기술, 신산업, 법제화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중장기 미래법제 연구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조직, 예산 등의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능형, 생성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행정법 포럼을 통해 한국법제연구원, 공법행정법학회와 함께 행정법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학술적,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제처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각 분야의 여러 성과들을 우리나라 행정법제 발전을 견인하는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 다해서 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함께 해주신 우리 귀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따뜻한 마음으로 호명해드리고 감사 인사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 포럼이 갖는 의미도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님께서 환영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한영수입니다. 먼저 법제처와 한국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또 행정법 분야의 주요 8개 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2023 행정법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박윤은 장관님께서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제가 오늘 축사를 살펴본 바 오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저희들 논의의 방향 내용에 대해서도 소중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에 같이 해주신 한국토지공법학회 석정현 회장님, 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최철호 회장님, 한국국가법학회 조성규 회장님, 한국비교공법학회 이기춘 회장님, 또 한국환경법학회 소병천 회장님, 한국공법학회 조소영 회장님, 끝으로 행정법 이론과 실무학회 김대인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변화와 혁신의 시대 행정법제의 과제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앞서 지금 이완규 처장님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또 잠시 후에 박윤원 장관님께서 또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이 행정법 포럼이 갖는 이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환영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019년 처음 이제 개최된 행정법 포럼에서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행정법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행정법 포럼이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행정법 포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해에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행정기본법 제정의 논의가 출발이 되었고요. 또 이듬해인 2020년에는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의 제정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의 의견을 결집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듬해인 2021년에는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그 입법 과제에 관해서 비교공법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간의 행정법 포럼이 학계와 관계 또 우리 연구원이 관학 연간의 연대와 또 소통을 통해서 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입법을 이끄는 그런 소중한 자리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논의하시는 그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토론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적 상황을 행정법제의 혁신을 통해서 국가 발전으로 이끄는 그런 소중한 논의가 이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법제처와 8개 학회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연구원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5년간 함께 포럼을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 법제 영역에서 또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곳에는 지난 법제처 차장, 환경부 장관, 대구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행정법 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이신 박윤은 대구대학교 전 총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무대 위로 모셔서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윤은 대구대학교 전 총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윤은 열시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냥 준비해온 축사를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새로운 변화에 따른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당면한 다양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023년 행정법 포럼을 주관하여 주신 이완규 법제처장님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행정법학회 등 8개 학회의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이 함께 모신 귀중한 학술 행사의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로 혁신이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여야 그동안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 시대의 행정법제의 미래를 대주제로 개최하는 오늘의 학술 행사에서는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넘어 우리 사회의 더 밝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혁신적인 과제들을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전환은 효율성, 접근성, 연결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디지털은 단순한 일상의 변화와 기술, 산업의 발전의 혁신을 넘어서 정치와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 양상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의 선점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한편으로 삶의 편의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에 대한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디지털 혁신은 양날의 검으로 그 효율성과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지만 안 될, 아이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 효율성과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9월 방미 중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뉴욕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다시 디지털이 남용되지 않고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건전하게 발전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역설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국제기구와 서각 및 기업인 등과의 논의와 결과와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의 제정을 선포하셨습니다. 권리장전에는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앞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고 2027년 디지털 세계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홍수, 산불, 가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후온난화와 또는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기후위기 또는 기후재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한다는 목표 아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 체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론 비판적 관점과 달리 우리는 오늘날 공기와 물을 덜 오염시키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며 거의 사라졌던 많은 동물종들의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기술 개발에 따라 원료를 덜 쓰면서 더 많은 생산품을 얻는 양상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어느 저명한 학자의 주장처럼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낙관론을 견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의 특유한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들 문제는 지방에서 초등학교 폐교 현상을 보면 절실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여기저기에 폐교를 볼 수 있으며 면 단위로 일개 학교 존치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책을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나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독신 생활에 비해 결혼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주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 육아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청년 세대가 경제적 안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다양한 국가적 난제들에 대한 행정법제를 통한 해결 방식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행정법학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며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현재 다수의 법학자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법의 집행과 적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 법이 만들어지는 입법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1996년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입법예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 제정 당시에는 반대하신 분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법령안의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이라고 적하여 주요 내용과 법령안 전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는 주요 내용만을 예고하고 법령 전문은 예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제의 근본 취지에서 보면 당연히 법령안 전체를 예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주요 내용만이 아니고 전문을 예고해야 한다는 입법 의견을 제시하는 적이 없는 상황에서 법제처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령안 전문을 예고하도록 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입법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행정법 포럼이 집단적 지성에 의한 생산적인 논의 속에 다양한 국가적 과제에 대하여 해법을 찾는 알찬 행사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각 세션별로 진행하는 사회자분과 훌륭한 내용의 발제문과 토론문을 준비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실무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법 분야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오셨던 우리의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박윤훈 전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후배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개회식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 잠시 기념 촬영하겠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안내를 해드리면 11시 30분부터 세션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곳 나루볼룸 1에서는 국가혁신과 행정법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션 시작될 예정이고요. 바로 옆방입니다. 나루볼룸 2에서는 사회변화와 행정법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동하셔서 원하시는 세션 선택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 잠시 무대로 모시고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로비에 커피와 다과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휴식 시간에 즐겨주셔도 좋겠습니다.